안녕하십니까, 박근수입니다. 삼고초려의 주인공, 바로 오늘은 제갈공명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제갈공명에 대해서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사실 아마 시간이 모자랄 지경일 텐데요. 그만큼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삼국지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중에서 아주 매력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제갈공명인데요. 오늘 제갈공명이 주장하고 실천하신 신상필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리더가 갖추어야 할 많은 요건들 중에서 특히나 이 제갈공명을 통해서 이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제갈공명은 지도자는 항상 공평무사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스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과 벌을 엄중하게 하는 신상필벌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에 제갈공명이 이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도 좀 있었을 텐데. 네, 작은 삼국지라고 하지만은 위나라가 아주 크고 송건이 이끄는 오나라가 얼맞고요. 근데 그다음에 총나라는 작은 나라였거든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상대로 싸움을 하려면은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고 많은 병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뭐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사회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고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불평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갈공명은 모든 일을 사서로운 마음 없이 공평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역사서로서의 소설이 아닌 역사서로의 삼국지를 쓴 그 진수란 분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형정은 준엄했지만 원망하는 이가 없었다. 근데 이 말 가만 들여다보면요, 또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명이 죄를 뉘우친 사람이나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너그럽게 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반드시 그렇게 뭐 엄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따스한 온정 같은 것도 네, 있었죠. 따뜻함과 어떤 엄한 걸 겸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읍참마속이라고 그래서 울면서 마속을 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이러한 그 신상필벌, 제갈공명의 신상필벌과 관련 있는 대표적인 우화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제갈공명의 읍참마속이 참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갈공명이 이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위나라가 침공을 할 준비를 마치고 황제인 유선한테 이제 출사표를 냅니다. 선제께서는 창업의 뜻을 반도 이루시기 전에 붕어하셨고 지금 천하는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익주는 싸움으로 피폐해 있으니 이는 실로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걸린 위급한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아쉽게도 이 원전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선봉부대의 지휘관으로 기용된 마석이 큰 실수를 했기 때문이죠. 마석은 싸움터로 나갈 때 공명으로부터 면밀한 지시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정작 적군과 마주칠 때는 마석은 산 위에다가 진을 치는 졸렬한 작전을 전개했고 백전노장인 위나라의 총사령관인 장합은 허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나라 군대는 즉시 산을 포위하고 물과 식량의 보급이 끊기게 한 다음에 지구전에 들어갑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전멸할 것이라고 판단한 마석은 전군에게 산 안으로 돌진할 것을 명령하지요. 선생님, 그 다음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장합의 전략이었고요. 결국에는 총나라 군대는 장합의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패배를 하게 되는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은 참패의 책임을 마석에게 묻고 울면서 자신이 아끼던 장수 마석의 목을 베게 합니다. 그것이 읍참마석인데요. 그리고 황제에게는 마석을 발탁한 자신도 같이 처벌해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공명은 마석을 처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족에게 종래 똑같이 후한 대우를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공명을 보면 항상 이렇게 준엄한 것과 온정, 준엄과 온정을 항상 겸비한 매력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 신상필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면 부하들, 그 조직을 어떤 이끄는 리더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갈공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릇 장수는 반드시 신복, 이목, 그리고 수족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제갈공명의 리더십을 또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갈공명이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인데 그분의 그 뛰어난 머리로 쓴 글이 사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제갈공명 집이라는 것인데요. 아주 정말 그 훌륭한 책이죠. 아주 아쉽게도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됐는데
거기 보면 리더십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제갈공명 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장수는 반드시 신복, 이목, 수족이 있어야 한다. 맞으면 지도자는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준 부하, 손발처럼 움직일 수 있는 부하가 다 있으면 조직을 아주 문제없이 끌어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엔 그런 것은 신상 필벌을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기도 할 테고요. 네, 저는 그런 부하를 얻으려면은 냉정함과 동시에 온화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아무리 해도 편해지기는 어려운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리더 여러분, 부하 직원 없이는 리더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온정과 냉정함을 동시에 지닌 리더이신가요? 제갈공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교수님이 짧은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